안녕하세요. 채권 추심 전문가 채권맨입니다. 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은 후에 연락이 두절이 된 채무자로부터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나온 후에 계속 연락이 되던 채무자가 돌연 전화번호도 바꾸고 또 어디론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려서 연락이 계속 되던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 아주 난감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지 받을 길이 없어서 이제 난감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와 연락이 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독촉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접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100%의 이제 확률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급명령을 받아놓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이제 신용조사를 좀 해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한다거나 또는 신용정보사에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의뢰를 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용조사를 이제 통해서 채무자의 신용이 양호한다거나 또는 신용 등급이 높게 나온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채무자의 예금 통장을 파악을 해서 압류하는, 채무자의 금융 내용을 압류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마저도 만약에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없다거나 또는 예금 잔액이 없어서 적당한 금액이 없어서 통장 압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회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급명령이 나온 이후에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에도 채무가 변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불이행 등재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채권자가 지급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를 법원 채무불이행 등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불이행자 등재 통보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지게 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통상적으로 만약에 채무자가 대출이 발생이 돼 있다든가 이랬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서 채권 변제를 할 수 있게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명령이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이제 주민번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파악을 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무자는 만약에 재산 명시 신청에 불응을 할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유치장의 감치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압박 수단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제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급명령을 받고 나서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된다거나 또는 갑자기 이사를 간다거나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락이 두절이 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회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고 또는 그렇지 못하실 경우에는 신용정보사의 조력을 받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채권 회수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능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급 명령을 받고 나서 채무자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또는 채무자가 이사를 갔다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이 되었을 때 채권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채권 회수 전문가 채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